인드라 방송이 자주 끊기는 거에 대해서 인터넷 회선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했는데, 몇 가지 계속 인드라가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인 핑 테스트를 했어요. 핑 테스트 결과 인터넷 회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컴퓨터 문제인가? 컴퓨터 문제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인드라가 글로벌 토트넘 팬이기 때문에 손흥민 경기를 봤죠. 우려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글로벌 토트넘 팬으로서 토트넘 CEO 레비와 잠시만요. 바다사님 어서오세요. 마지막 손님이 뭘 두고 가셨어요. 아주 기다리고 있었죠. 오실 걸로 생각하고. 어쨌든 손흥민에 대해서는 인드라는 이렇게 냄비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레비나 NG, 손흥민 그리고 기타 토트넘 선수들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하나 얘기한다면 인드라 생각하기에 NG 감독 전술이 전술 감독들에게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주셨어요. EPL 감독 중에서는 그런 전술 감독으로 통하는 팀이 맨시티, 그 다음에 아스날, 그 다음에 지금 뉴캐슬, 그 다음에 아스톤 빌라, MA, 지금 뉴캐슬의 머피 감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렘 감독이죠. 이런 팀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시즌이 NG 감독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즌이라고 인드라 강조 드렸습니다. 그런 면들에서 이러한 팀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부가 NG, 그러니까 인드라는 그냥 포스 감독이라고 하는데, 포스 감독의 전술을 평가할 수 있는 토트넘 선수단 전체의 그러한 것보다 순수하게 포스 감독의 전술을 평가할 수 있는 상대 팀과의 경기는 첼시도 빼낼 수 없겠죠. 마르스키 감독, 그러니까 이런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빠질 수 없죠. 리버풀 현 감독은 바뀌어가지고 알 수 없지만 메뉴는 뺍시다. 그래서 이렇게 맨시티, 아스널, 첼시, 그다음에 이제 아스톤 빌라, 브라이튼, 프렘,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웨스트햄 감독도 지켜봐야 된다. 라는 이들 경기에서 저는 포스 감독의 역량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 전까지 인드라는 평가를 유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각국전이 EPL 감독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알 수 없죠. 경기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인드라는 무조건 이번 시즌이 지난 시즌보다 순위가 높아야 된다. 지난 시즌은 강등만 면해도 된다고 인드라가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무조건 높아야 돼요. 무리뉴 2년차, 전술 감독들에게는 2년차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레비는 원하는 선수들을 다 사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인디라 9번 지정학 카니 웨스트 카니 쥐들이 대통령 세운형 한국은 민주국가인가 짝짓기 호르몬 선진국 중 중진국 후진국 함정 유럽 대만이는 정말 노력중인가 세계여행 진주부부 슬로베니아 지구온난화 극한기후 중일 홍수 태풍 흑인 아빠 한국인 엄마 특징을 설명하는 미국 스탠딩 코미디언 혹은 개그맨 흑인 아빠의 특징 한국인 엄마의 특징 한국식 부부대화법에 감동받은 미국 아들 흑인 아빠의 말에 반박하는 한국인 엄마 부부가 44년 동안 안 싸운 비결 자 한국이나 전세계 공통은 뭐죠? 결혼한 부부가 오래오래 사는 비결은요 그냥 남편이 아내 말 잘 들으면 돼요. 진짜 그래. 왜 억울해? 왜 이렇게 유튜브 보면 왜 이거 무슨 피시냐? 왜 무슨 강요냐? 왜 남편이 여자 말 부인 말 들어야 결혼생활 오래 유지한다. 경험적으로 그래요. 진짜로. 인더라도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치 결혼하지 않더라도 뭐 동거한다든지 지금 여친 사귀고 있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래요. 옛말에도 다 있어요. 이거 오래된 격언이 있잖아요. 그냥 여친에게 부인에게 져주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본인에게 이롭다는 어떤 게임 이론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져주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에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자는 노예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갈량은 유비의 노예였습니까? 삼국지 시대에 책사나 장군들은 조조나 유비나 성곤의 노예였습니까? 책사인 가우나 제갈량이나 뭐 곽가나 조조의 노예였어요? 그런 관점 자체가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게요. 강쿠더님 내가 딱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이 자존심 한번 굽힐 때 알게 모르게 여성들은 여친은 부인은 10번 자존심을 굽혀요. 여러분 그 한 번을 접으면 돼.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성들이 훨씬 더 인내심이 높습니다. 10번은 참아 9번을 참고 10번째 이혼하는 거죠. 여성들은. 남자들은 한 번을 못 참고 이혼하고 그 차이예요. 그걸 우리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인들아 오래 살지 않았죠. 경험적으로 인들아 지금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째인가? 인드라도 나타샤하고 항상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이혼을 인드라가 먼저 얘기한 사람은 인드라였어요. 그 결혼생활 때 홀수가 위험해요.
1년차, 3년차, 5년차, 7년차, 9년차.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성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남자가 참으면 그런 생활이 행복합니다. 억울하죠. 이혼하는 당사자들은 각자가 다 억울합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따지면 남성의 이해심보다 배려감보다 여성의 이해심 배려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의 배려심을 항상 결혼의 덕목으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친 사귀고 결혼 생활 하시려면 배려심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호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먹튀하는 여성도 꽤 되잖아요. 자신의 남성성도 향상시켜야 되겠지만 그에 비례해서 배려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왜 끊었지? 여성에 대한 배려심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왜 끊었어요, 방송을? 웃기네. 네. 여성에 대한 배려심을 잊지 말자. 요즘 막 그 좌의 파쇼가 판치는 문피아 그 현대 판타지 소설들을 보면 되게 이혼 후 각성 하면서 항상 못된 여성들로 나오잖아요. 전 그래서 그게 대체소설과 같다고 생각해요. 문피아 대체소설 되게 성향이 좌의 파쇼 대체 역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 판타지 상당수가 좌의 파쇼. 다시 말해서 인들아 늘 강조하지만 인들아는 지금 현재 그 판타지 업계에서 이렇게 위상이 큰 현 문피아가 굉장히 좌의 파쇼스럽다. 좌의 파쇼 엑스위키처럼 10대 20대들에게 굉장히 해악스러운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역사,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좌의 파쇼스러운 사상을 전파하는 게 문피아 소설이다. 왜냐하면 문피아가 좌의 파쇼스러운 것들만 소설이 환빠, 고구려빠, 백제빠, 발해빠, 가야빠 이런 것들에 좌의 파쇼의 역사관을 쇠뇌시키고 좌의 파쇼 히틀러, 레닌, 스탈린 이런 좌의 파쇼들을 영웅화시키는 대체 소설을 보면 라는 건가요?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방송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하네. 앞부분 생략하고 인터넷 회선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핑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컴퓨터도 최신 컴퓨터로 업그레이드 됐고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냥 국내적 문제도 아니에요.
인텔 CPU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냥 아프리카 방송할 때만 끊겨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끊기는 경우는 오직 인드라가 방송할 때밖에 없어요. CPU가 왜 아프리카 방송할 때만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심지어 마이크로. 그래요? 다른 방송도 인텔 CPU 때문에 끊기나요? 한번 그거는 알아볼게요. 기술적인 문제에서. 최신 CPU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인드라 구입원 지정학, 카니 웨스트, 카니 주지리, 대통령 세운형, 한국은 민주국가인가, 짝짓기 호르몬, 선진국 중진국 함정, 유럽 대만은 이는 정말 몰락주인가, 세계여행, 진주 부부, 슬로베니아, 지구온난화, 극한기후, 중위는 호스테프. 흑인, 한국인, 혼혈, 개그맨, 스탠딩 개그 참고하시고요. 인드라가 이제 30주년인데 30주년을 앞두고 있죠. 행복한 비결은 나타샤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나타샤가 늘 오를 수 있냐? 나타샤 늘 올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카니에 웨스트에 관련돼서는 뭐 힙합계의 모차르트다 이런 평가가 있죠. 최근에 내한에서 역대급을 찍었다. 보통 내한 팝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M&M처럼 떼창으로 이슈가 됐는데, 이번엔 색다르게 그냥 리스닝 파티였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립싱크 수준이었는데, 그게 진짜 콘서트가 됐다. 그래서 입장 가격도 리스닝 가격이 88,000원이었는데 실제 공연은 88,000불이었다 라는 거죠. 88,000원과 8만 불 차이는 100배 차이, 1000배 차이죠. 1000배. 다시 말하면 카니에스트가 제대로 공연했다면은 약간 과장된 건 있지만 최소한 50만원 이상짜리 공연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즘 카네가 계속 출국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카네 웨스트가 왜 리스닝 파티를 갑자기 공연장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들이 지금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카네 웨스트는 자유우파예요. 근데 이제 인드라는 늘 얘기하지만 이 카네 웨스트가 구글 엄프를 지지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자유우파 일론 머스크가 럼프를 지지하듯이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큰 흐름에서 당장의 미국 대선에서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만약의 경우 플랜 2에서 만약 구글 럼프가 당선된다면
극우 럼프가 조금이라도 자유 우파 쪽으로 올 수 있는 어떠한 동인이 있다면 일론 머스크나 이러한 카니에 웨스트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저는 럼프가 극우 럼프가 아니라 자유우파 럼프로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물론 자유좌파 카언이 당선을 바라는 사람이죠.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이왕 이렇게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을 때 인디라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8월 말 9월 초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미국 자유우파 공화당과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컴패션 효과로 중요한데 8월달 그것이 끝난 후에 8월 말 9월 초 여론조사가 11월까지 가는데 인디라가 전망했을 때 8월 말 9월 초의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안에 2.5에서 3.5 사이가 오차 범위죠. 그 사이에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지금 다소나마 자유좌파 카언니가 미세하게 앞선다고 할지라도 지지난 대선에서 그때는 힐러리와 대결할 때 럼프는 자유우파 럼프였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힐러리가 여론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앞서 있었대죠. 그래서 그럼 럼프가 아직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와 지금이 항상 같은 건 아니죠.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때 럼프는 자유우파였지만 지금 극우 럼프다. 두 번째는 당시에 힐러리를 자유좌파 오바마가 전적으로 지지했나. 마지막으로 가자 문제가 남아있다. 이런 면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든영의 그 세 가지 히든 카드, 럼프 대세론에 맞선 이든영의 세 가지 히든 카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자유좌파 이든영이 사퇴할 것이라고는 저는 솔직히 예상하지는 못했죠. 그런 가능성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어쨌든 거나 안개 속에서 현재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인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미국 대선을 정리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러한 정치의 기초가 되는 것이 경제라고 보고, 자본경제. 이 자본경제에서 중요한 오늘날 주요한 이슈가 인디라가 늘 주목하는 중산층 개념이에요. 전 세계 중산층은 현재 전체 인구 세계 인류는 81억이에요. 현재 81억에 22%는 약 17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중산층 인구 계산 방법은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데, 때로는 20%,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는 20%, 20억이 30%죠. 전 세계 인류의 30%, 20억을 중산층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통계에서는 40%, 그래서 30억으로 중산층을 잡고 있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라고, 저는 17억으로 잡고 있다. 78대 22에 근거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정치는 이 중산층을 누가 설득하느냐에 달린 거죠. 중산층이 늘어가고 줄어들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미국 정치, 유럽의 정치, 한국의 정치, 일본의 정치, 찐꽁의 정치, 모든 것들을 이 중산층의 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확장한 게 각국 내의 중산층 개념을 확장한 것이 각국의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인드라의 어떤 개념이. 참고하시고. 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뭐 계속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간에 카네 웨스트의 그 럼프 지지는 독특한 겁니다. 카네 웨스트는 자유우파예요. 극우 아닙니다. 극자도 아니고요. 뭐 카언니, 그 다음에 주디리, 이런 거 보세요. 지금 한국의 자익파시어들이 지금 계엄령을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위기의식에 빠졌어요. 예. 카언니에 대해서 매우 비난하는 입장이 지금 자익파시어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물론 2000년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대선 결과도 있지만 근래 인드라가 연구를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심국가, 다시 오늘날은 미국이죠. 과거엔 영국이었고, 그러한 나라와 에서 가령 영국의 토리당이 유럽의 자유당을 지지하고 영국의 자유당은 유럽이나 미국의 보수당을 지지하는 이런 양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냉철한 사고 분석을 필요합니다. 그냥 전 세계가 그냥 전 세계 토리는 다 보수는 보수를 지지하고, 전 세계 무슨 뭐 진보는 다 진보를 지지하고, 좌파는 좌파를 지지하고, 우파는 우파를 지지한다.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지정하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국내 정치는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국제 정세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차기 대선이 결정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어떤 주지리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주지리 박사에 관련된 한국계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한국의 좌익 파시어들이 뭐 대만 화교, 꼴통, 쭝꽁 꼴통 뭐 이런 애들이 다 그 주지리 박사 비난하고 난리가 아니죠. 댓글로.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과민하지 마시고 뉴스 댓글 달지 마세요. 걔네들은 우회해서 하는 애들이에요. 순진하게 거기에 댓글 달아서 반론 따로 달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한국계다 이러니까 굉장한 경계감이 든 겁니다. 예를 들면 카언니의 동서가 중국계거나 일본계라면 어떨 것 같아요? 댓글이 달라지죠. 인드라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드라는 반정 파시스트, 반일 파시스트, 반미 파시스트를 반대한다고 하죠. 좌익 파시오, 반미 파시스트, 반일 파시스트, 반정 파시스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드라는 중국의 객가를 인정하잖아요.
물론 그 객가의 역사를 기원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객가의 기원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예, 원나라 때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나라 이전의 객가는 없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객과 인드라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20년 전에 유럽 배낭여행을 갔을 때 예, 화교들에 대해서 화교에 대해서 객과에 대해서 세 가지만 딱 인드라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가 국수집 근로자였잖아요. 10대 때 무작정 가출해서 취직한 데가 저기 종로에 있는 유명한 국수집이었는데, 그때 같은 일하던 친구가 대만 화교였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청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대만 친구가 너무 안 씻어가지고 같이 지내기가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대만 친구하고 우정이 있었대요. 예, 근데 결국은 대만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인드라가 그 1990년대 때 연세대 기형학과 다니면서, 그때 인드라가 자이파시였잖아요. 자이파시 입장에서 1990년대, 그때는 대만하고 수교 단절되기 이전이에요. 그때 이제 대만 보통 중경고 출신들인데, 대만 애한테 뭐 시국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화교다, 딱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예, 대만 친구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1990년대 말에 유럽 배낭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에, 수민아님 어서 오세요. 전 세계에 차이나타운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인드라가 만났던 화교들은 본토 중국인이나 본토 대만인과 다른 종족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예. 인드라가 접하던 중국인이나 대만인들은 한국인과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다. 편협하고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고 좌우익 파시स्ट 세뇌 선전선동에 익숙한 자들, 그런 자들이라면 이 동남아나 유럽이나 이런 데에 있는 화교들은 오히려 당시에는 한국인, 일본인보다 훨씬 더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국제인이었다, 세계인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일본인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그 유럽 여행에서 만난 일본인들은 자신이 가진 경제력에도 못 미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떠한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고 주변에서 다 인정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여행 중에 만난 일본인들 일본은 인들하고 얘기도 잘 통했지만 상당수 일본인들은 자신이 가진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갈라파고스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당시에 한국인은 어땠냐, 20세기 말
IMF 터지기 전에, 외환위기 터지기 전에 한국인은 이제 막 해외여행을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일본인보다 훨씬 더 뒤떨어지는 좌우 파시스트스러운 사고관에 젖어 있었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오늘날 중국인들, 대만인이나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수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 편협한 계급주의, 그런 뭐 반일 파시즘, 반한 파시즘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무식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20년 전에 한국인이 그랬어요. 제가 볼 때. 20년 뒤에 중국 본토나 대만 본토인들은 달라질까요? 알 수 없죠. 경제적으로 대만인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인들아 보기에 대만인은 여전히 선진국 시민으로서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대만인 다수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상대적인 거죠. 그것의 큰 기준은 대만인 월급이 130만원 평균 임금 수준이 TSMC 빼고 평균 임금이 130만원 밖에 안 돼요. 한국을 해도 300만원이잖아 월 기본이. 파출부만 해도 300만원이에요 한국은.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물가는 그럼 싸냐? 물가가 싸면 되는데 물가도 한국 수준이에요. 집값, 물값 한국 수준입니다. 출산율 한국만큼 곤두박질이에요. 0.8 한국과 똑같아요. 대만 출산율이나 자살률 똑같아요. 네. 근데 왜 전세계 유튜버들은 대만 다잉 이런 얘기 안 쓰죠? 별볼일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일부 구분 귀족들은 알면서도 안 쓰는 거고, 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인들아 보기엔 대만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일지 모르지만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후진국이다, 중진국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심나는 사람은 지금 막 대만 여행 가는 거, 배낭여행 같은 거 갔다 와보세요. 한국과 수준이 다른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유튜브 보면 대만 여행 칭찬하고 막 그러잖아요. 갔다 오세요. 나타샤가 대만 여행 갔다 왔는데 유튜브에서 얘기하던 것과 달라서 굉장히 실망하고 온 사람이에요. 나타샤가. 그럼 무슨 뭐 민족 감정 같은 거 전혀 없는 친구가 나타샤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아닙니다, 대만. 그래서 대만 친구들이 맨 처음에 인드라는 일부 친구들만, 일부의 대만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한 일부의 대만인만 반한 감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만인 내면에 깔린 그런 반한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파시즘이죠. 그 대만 파시즘, 대만인에 가진 반한 파시즘은 왜인가? 그냥 옛날에 무시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대만인이 더 잘 살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보다 잘 살았듯이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만 사람들이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인드라가 자유좌파 김대중 정부 지지했지만, 자유좌파 김대중 정부가 뭘 주장했냐면, 그 대중경제론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대만 경제를 따라 배우자. 박정희 대통령 경제론을 가면 나라가 망한다. 대만 경제 중소기업 위주로 가자.
그랬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천이 땅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자기의 머슴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 살면 배가 아픈 게 이치죠. 그것까지는 인드라가 인지상정이에요. 원래 그런 거잖아. 여러분도 만약에 에이 저기 못 살던 놈 중국 이랬는데, 혹은 중국은 그래도 중산층 많이 컸으니까, 예를 들면 자신보다 동남아 여행 가가지고 필리핀 쌀, 맨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버마, 이 미얀마, 뭐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익 파쇼 지메이 같은 애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에 망하고, 그 나라가 잘 산다면, 그 나라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고, 지메이 같은 놈들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돼가지고, 베네수엘라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뭐 태국,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악담만 퍼부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대만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야. 무슨 역사적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천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용하는 세력이 대만 정치, 경제, 사회계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이 기득권자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국유본 일부 귀족들이 대만의 프리메슨 역사도 좀 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엮여져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쭝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쭝꽁하고 대만이 이렇게 되고, 국유본이 대만 뭐 이런 거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대만 사람들이 쭝꽁 CGP 생각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앞서서 보도하는 애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쭝꽁의 어영 언론사와 대만 언론사가 제일 먼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대한민국 소식을 보도합니다. 안 좋은 소식일수록. 긍정적인 소식은 보도 안 하지, 어지간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만 인들은 대만인에 대해서 무슨 대만 파시즘, 그것도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 대만인이 그럼 어떡하면 대만인의 반한 파시즘을 극복할 수 있는가? 대만인 입장에서. 그건 경제라고요, 경제. 대만인의 평균 임금 수준이 1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이치를 얘기한다. 그걸 왜 한국인에게 탓하냐? 그리고 대만 기득권 정치인들은 왜 그거를 자신들의 부정부패 탓이 아니라 그걸 왜 대한민국 외부로 돌릴까? 마치 대한민국의 좌익파쇼 반쪽미당이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반일 파시즘으로 일본 탓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좌익파쇼 반쪽미당, 좌우익 파쇼 반쪽민주당, 좌우익 반쪽민주당 뿐만 아니죠. 좌익 우익 파쇼들이 왜 반미 파시즘, 반중 파시즘, 반일 파시즘을 주장하는가? 왜 자신들의 기득권, 부정부패를 위해서 왜 남 탓을 하는가? 왜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 들으시고, 대만 인드라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만인 중국인들도 반한 파시즘에서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분명히 강조드리겠습니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반미 파시즘, 좌우 파쇼, 반미 파시즘, 반일 파시즘,
반중 파시즘을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포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드라가 강조했죠. 이렇게 미국인이니까 한국계라도 미국인, 조선족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제중동포, 제일동포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좌우 파시오들은 필요에 의해서 제일동포만큼은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나 제중동포나 재미동포에 대해서는 굉장한 좌우 파시오스러운 발언을 일삼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청나라와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청나라로 끌려갔던 한국의 여성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환양녀라고 비난한 건 무엇이 다르죠? 그들이 자유로 만주로 떠났나요? 일본으로 갔나요? 미국으로 갔나요? 다 어렵사리 간 건데 그들을 환양녀라고 비난하시 오늘날 좌우 파시오들은 중국인이다, 일본인이다, 미군이다 그래서 차별한다 이거. 그게 좌우 파시오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좌우 파시오 사상을 유독 강조하는 자들은 누구죠? 바로 좌우 파시오 반쪽 미당이고 좌우 괴뢰 파시오 반쪽 정원 정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족 파시즘, 민족 계급 파시즘을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좌우 괴뢰 파시오 반쪽 정원과 그 주체 사상, 일본 우이 파시오 혁명의 똘마니 좌우 괴뢰 파시오 반쪽 정은 북한 파시오 정권과 대한민국의 좌우 파시오 반쪽 미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늘날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음모론은 본인들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인 구변 귀족들의 일부 구변 귀족들에게 받아서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거죠. 마치 70년대에 일본 우익 파시오 혁명에 연결된 일본 우익 파시오 산기와 7시간 세월호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대부분의 99% 날조 거짓인 그래서 맨날 떠들었던 문해 춘추, 우익 파시오 문해 춘추, 그걸 맨날 받아쓰기 하던 1970년대 대한민국 찌라시와 무엇이 다른가? 오늘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들 90% 이상은 다 가짜예요. 그 가짜를 떠들어도 처벌받지 않게 만든 자가 조갑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